태종 피로 세운 왕자의 그림자. 조선의 새벽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형제의 숨이 멎는 소리, 그리고 권력을 향한 한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원. 훗날 조선의 제3대 임금이 되는 태종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공신이었고 형제를 베어낸 권력자였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얻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자보다 더 무거웠던 한 인간의 선택을 따라가 봅니다. 고려의 끝에서 태어나다. 1367년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 무너져가는 왕조의 틈 사이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군 이성계,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 이방원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곧 이해했고 병서를 배우면 곧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야망을 누구보다 먼저 읽은 아들이었습니다. 고려가 흔들릴수록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소녀는 이미 역사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해군 새로운 시대의 문. 1388년 아버지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이방원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정치 세력을 설득하고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나라의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태어났을 때 그는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과의 갈등. 아버지 이성계 곧 태조는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 뒤에는 개국 공신이자 설계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왕은 상징이 되고 정치는 대신들이 맡는 구조. 그러나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왕은 강해야 한다. 그는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아니었고 정치는 피 냄새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밤이 깊어지자 칼이 번뜩였습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 방석을 죽입니다. 형제의 피가 궁궐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태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너무 멀리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을 피로 물들인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부자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방가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실권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그러나 이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왕자의 난. 1400년 형 방간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승자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강한 왕권의 시작. 태종은 냉혹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의금부를 강화합니다. 왕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피 위에 세운 질서. 그러나 그 질서는 견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태종은 선택합니다.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칼을 듭니다. 세자의 외척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혹하지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내려놓음.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이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으로 남아 뒤에서 정치를 조율합니다. 강한 왕은 마지막까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칼을 무디게 했습니다. 피의 무게. 1422년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강한 조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내린 한 사람. 태종은 묻습니다. 강한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쥐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는 것인가? 그의 아들 세종은 피 대신 학문으로 나라를 빛냈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태종의 단단한 통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냉혹한 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독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자 위에 앉은 자는 늘 외로웠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왕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태종 피로 세운 왕자의 그림자. 조선의 새벽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형제의 숨이 멎는 소리, 그리고 권력을 향한 한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원. 훗날 조선의 제3대 임금이 되는 태종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공신이었고 형제를 베어낸 권력자였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얻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자보다 더 무거웠던 한 인간의 선택을 따라가 봅니다. 고려의 끝에서 태어나다. 1367년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 무너져가는 왕조의 틈 사이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군 이성계,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 이방원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곧 이해했고 병서를 배우면 곧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야망을 누구보다 먼저 읽은 아들이었습니다. 고려가 흔들릴수록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소녀는 이미 역사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해군 새로운 시대의 문. 1388년 아버지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해군이라 부릅니다. 이방원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정치 세력을 설득하고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나라의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태어났을 때 그는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과의 갈등. 아버지 이성계 곧 태조는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 뒤에는 개국 공신이자 설계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왕은 상징이 되고 정치는 대신들이 맡는 구조. 그러나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왕은 강해야 한다. 그는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아니었고 정치는 피 냄새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밤이 깊어지자 칼이 번뜩였습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 방석을 죽입니다. 형제의 피가 궁궐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태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너무 멀리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을 피로 물들인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부자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방가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실권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그러나 이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왕자의 난. 1400년 형 방간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승자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강한 왕권의 시작. 태종은 냉혹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의금부를 강화합니다. 왕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피 위에 세운 질서. 그러나 그 질서는 견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태종은 선택합니다.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칼을 듭니다. 세자의 외척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혹하지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내려놓음.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이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으로 남아 뒤에서 정치를 조율합니다. 강한 왕은 마지막까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칼을 무디게 했습니다. 피의 무게. 1422년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강한 조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내린 한 사람. 태종은 묻습니다. 강한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쥐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는 것인가? 그의 아들 세종은 피 대신 학문으로 나라를 빛냈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태종의 단단한 통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냉혹한 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독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자 위에 앉은 자는 늘 외로웠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왕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태종 피로 세운 왕자의 그림자. 조선의 새벽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형제의 숨이 멎는 소리, 그리고 권력을 향한 한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원. 훗날 조선의 제3대 임금이 되는 태종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공신이었고 형제를 베어낸 권력자였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얻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자보다 더 무거웠던 한 인간의 선택을 따라가 봅니다. 고려의 끝에서 태어나다. 1367년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 무너져가는 왕조의 틈 사이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군 이성계,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 이방원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곧 이해했고 병서를 배우면 곧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야망을 누구보다 먼저 읽은 아들이었습니다. 고려가 흔들릴수록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소녀는 이미 역사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해군 새로운 시대의 문. 1388년 아버지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이방원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정치 세력을 설득하고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나라의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태어났을 때 그는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과의 갈등. 아버지 이성계 곧 태조는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 뒤에는 개국 공신이자 설계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왕은 상징이 되고 정치는 대신들이 맡는 구조. 그러나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왕은 강해야 한다. 그는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아니었고 정치는 피 냄새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밤이 깊어지자 칼이 번뜩였습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 방석을 죽입니다. 형제의 피가 궁궐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태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너무 멀리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을 피로 물들인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부자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방가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실권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그러나 이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왕자의 난 1400년 형 방간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승자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강한 왕권의 시작. 태종은 냉혹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의금부를 강화합니다. 왕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피 위에 세운 질서. 그러나 그 질서는 견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태종은 선택합니다.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칼을 듭니다. 세자의 외척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혹하지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내려놓음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이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왕으로 남아 뒤에서 정치를 조율합니다. 강한 왕은 마지막까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칼을 무디게 했습니다. 피의 무게 1422년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강한 조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내린 한 사람. 태종은 묻습니다. 강한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쥐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는 것인가? 그의 아들 세종은 피 대신 학문으로 나라를 빛냈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태종의 단단한 통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냉혹한 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독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자 위에 앉은 자는 늘 외로웠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왕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태종 피로 세운 왕자의 그림자. 조선의 새벽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형제의 숨이 멎는 소리, 그리고 권력을 향한 한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원. 훗날 조선의 제3대 임금이 되는 태종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공신이었고 형제를 베어낸 권력자였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얻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자보다 더 무거웠던 한 인간의 선택을 따라가 봅니다. 고려의 끝에서 태어나다. 1367년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 무너져가는 왕조의 틈 사이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군 이성계,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 이방원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곧 이해했고 병서를 배우면 곧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야망을 누구보다 먼저 읽은 아들이었습니다. 고려가 흔들릴수록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소녀는 이미 역사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새로운 시대의 문. 1388년 아버지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이방원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정치 세력을 설득하고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나라의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태어났을 때 그는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과의 갈등. 아버지 이성계 곧 태조는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 뒤에는 계곡 공신이자 설계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왕은 상징이 되고 정치는 대신들이 맡는 구조. 그러나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왕은 강해야 한다. 그는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아니었고 정치는 피 냄새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밤이 깊어지자 칼이 번뜩였습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 방석을 죽입니다. 형제의 피가 궁궐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태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너무 멀리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을 피로 물들인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부자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방가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실권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그러나 이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왕자의 난 1400년 형 방간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승자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강한 왕권의 시작. 태종은 냉혹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의금부를 강화합니다. 왕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피 위에 세운 질서. 그러나 그 질서는 견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태종은 선택합니다.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칼을 듭니다. 세자의 외척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혹하지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내려놓음.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이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왕으로 남아 뒤에서 정치를 조율합니다. 강한 왕은 마지막까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칼을 무디게 했습니다. 피의 무게. 1422년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강한 조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내린 한 사람. 태종은 묻습니다. 강한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쥐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는 것인가? 그의 아들 세종은 피 대신 학문으로 나라를 빛냈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태종의 단단한 통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냉혹한 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독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자 위에 앉은 자는 늘 외로웠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왕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태종 피로 세운 왕자의 그림자. 조선의 새벽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형제의 숨이 멎는 소리, 그리고 권력을 향한 한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원. 훗날 조선의 제3대 임금이 되는 태종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공신이었고 형제를 베어낸 권력자였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얻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자보다 더 무거웠던 한 인간의 선택을 따라가 봅니다. 고려의 끝에서 태어나다. 1367년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 무너져가는 왕조의 틈 사이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군 이성계,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 이방원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곧 이해했고 병서를 배우면 곧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야망을 누구보다 먼저 읽은 아들이었습니다. 고려가 흔들릴수록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소녀는 이미 역사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해군 새로운 시대의 문. 1388년 아버지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이방원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정치 세력을 설득하고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나라의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태어났을 때 그는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과의 갈등. 아버지 이성계 곧 태조는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 뒤에는 개국 공신이자 설계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왕은 상징이 되고 정치는 대신들이 맡는 구조. 그러나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왕은 강해야 한다. 그는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아니었고 정치는 피 냄새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밤이 깊어지자 칼이 번뜩였습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 방석을 죽입니다. 형제의 피가 궁궐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태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너무 멀리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을 피로 물들인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부자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방가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실권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그러나 이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왕자의 난. 1400년 형 방간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승자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강한 왕권의 시작. 태종은 냉혹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의금부를 강화합니다. 왕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피 위에 세운 질서. 그러나 그 질서는 견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태종은 선택합니다.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칼을 듭니다. 세자의 외척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혹하지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내려놓음.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이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으로 남아 뒤에서 정치를 조율합니다. 강한 왕은 마지막까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칼을 무디게 했습니다. 피의 무게. 1422년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강한 조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내린 한 사람. 태종은 묻습니다. 강한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쥐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는 것인가? 그의 아들 세종은 피 대신 학문으로 나라를 빛냈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태종의 단단한 통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냉혹한 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독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자 위에 앉은 자는
늘 외로웠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왕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태종 피로 세운 왕자의 그림자. 조선의 새벽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형제의 숨이 멎는 소리, 그리고 권력을 향한 한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원. 훗날 조선의 제3대 임금이 되는 태종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공신이었고 형제를 베어낸 권력자였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얻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자보다 더 무거웠던 한 인간의 선택을 따라가 봅니다. 고려의 끝에서 태어나다. 1367년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 무너져가는 왕조의 틈 사이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군 이성계,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 이방원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곧 이해했고 병서를 배우면 곧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야망을 누구보다 먼저 읽은 아들이었습니다. 고려가 흔들릴수록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소녀는 이미 역사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새로운 시대의 문. 1388년 아버지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이방원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정치 세력을 설득하고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나라의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태어났을 때 그는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과의 갈등. 아버지 이성계 곧 태조는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 뒤에는 개국 공신이자 설계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왕은 상징이 되고 정치는 대신들이 맡는 구조. 그러나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왕은 강해야 한다. 그는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아니었고 정치는 피 냄새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밤이 깊어지자 칼이 번뜩였습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 방석을 죽입니다. 형제의 피가 궁궐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태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너무 멀리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을 피로 물들인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부자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방가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실권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그러나 이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왕자의 난. 1400년 형 방간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승자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강한 왕권의 시작. 태종은 냉혹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의금부를 강화합니다. 왕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피 위에 세운 질서. 그러나 그 질서는 견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태종은 선택합니다.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칼을 듭니다. 세자의 외척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혹하지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내려놓음.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이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으로 남아 뒤에서 정치를 조율합니다.
강한 왕은 마지막까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칼을 무디게 했습니다. 피의 무게. 1422년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강한 조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내린 한 사람. 태종은 묻습니다. 강한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쥐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는 것인가? 그의 아들 세종은 피 대신 학문으로 나라를 빛냈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태종의 단단한 통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냉혹한 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고독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자 위에 앉은 자는 늘 외로웠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왕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